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속보로서 한 차례 다루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셨나요? 이 캄보디아에서는 은행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미국에서는 지역은행 주가가 줄줄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불길들이 이제는 미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 두 사건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금융 불안 속에서 XRP가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프린스 홀딩 그룹,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재벌 기업인데요. 근데 이 그룹이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으로 지정이 됐어요. 회장 천지라는 인물은 돈 세탁, 그리고 온라인 투자 사기, 강제 노동 혐의로서 기소가 됐고요. 미국 법무부는 이 그룹이 12만 7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세탁했다라고 한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자회사인 프린스 은행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내 예금이 범죄 수익이랑 엮인 거 아니냐? 혹시 미국이 동결하면은 내 돈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삽시간에 번진 겁니다. 결국에 일부 지점은 현금이 바닥나가지고 지급 중단 사태까지도 이뤘고요. 이게 바로 캄보디아판 뱅크런입니다. 이게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신뢰 자체가 무너진 사태라는 거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이언스뱅크랑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 두 지역은행에서 사기 혐의, 담보 서류 조작 문제가 터졌고요. 자이언스는 5천만 달러 손실을 공시,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담보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이 자이언스 주가가 마이너스 13%,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마이너스 10%, 이 미국 전체 지역은행 지수는 하루 만에 6%가 폭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퍼스트 브랜즈, 자동차 대출회사 트라이컬러까지도 파산했죠. 은행과 기업, 채권 시장, 한꺼번에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거 지난 2023년 SVB 사태처럼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는 제재랑 범죄 조직 리스크, 미국은 부실 대출과 신용사건 누적 문제, 이 근본 원인은 다르지만 투자자 심리가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버린 건데요. 이 뉴스를 봤을 때 은행 위기, 자금 세탁, 뱅크런 같은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 느끼겠죠. 실물 전염보다 공포의 전염이 먼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이번에도 2023년 SVB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2023년에는 연준이 BTFP 프로그램이라는 걸 즉시 가동을 했어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액면가 기준으로 담보 잡아주면서 유동성 위기를 막았던 제도였죠. 그 덕분에 그때는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걸 막았었는데, 물론 지금 그 프로그램은 종료가 됐지만 이런 경험들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국 연준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소방수를 투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즉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겠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퀴벌레 하나가 보이면 주변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이 말처럼 시장은 아직까지 경계태세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많은 돈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크게 두 갈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개는 현금화 루트고요. 또 다른 한 개는 암호화폐 루트입니다. 현금화 루트는 단순해요. 금으로 바꾸거나 달러 현금으로 바꾸거나 국경 근처의 환전소로 이동하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이 암호화폐 루트인데요. 이쪽은 국경을 넘나드는 속도가 빠르고 감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은 당연히 쓰이지만요. 요즘은 OTC 거래소, 프라이빗 월렛, P2P 플랫폼 같은 이런 비공식 루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죄 자금 세탁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봤을 때 합법적이고 투명한 이 결제 인프라 자산이 시장에서 필요해지는 계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XRP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불법 자금 세탁과 반대편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XRP가 처음부터 은행 간의 결제용으로 설계가 됐고요. 리플 넷을 통해서 송금하면은 몇 초 안에 결제가 끝나고 거래 기록은 모두 다 블록체인에 남습니다. 즉 속도랑 비용,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자산이라는 거겠죠. 반면에 지금 시장을 흔드는 거는 감춰진 돈, 추적이 안 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망을 더 세게 조이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불이익 자산, 그게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미국 SEC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까지도 전부 다 확보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금 이동에
이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글로벌 트렌드랑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두 가지의 큰 신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은 도망친다라는 거, 두 번째로 도망친 자금은 결국에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이 캄보디아 사건은 첫 번째 신호를 보여줬고요. 이제 미국 쪽 위기는 두 번째 단계를 예고하고 있어요. 즉 불법 루트가 막힐수록 투명한 브릿지 시스템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흐름의 한복판에 있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지금은 다소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조를 보셔야 돼요. 누가 규제를 피해서 숨고 있는지, 누가 규제 속으로 들어가서 투명성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 XRP는 후자 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규제랑 신뢰가 시장의 중심에 오를 때 오히려 XRP는 구조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는 처음부터 금융 인프라용 자산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리플 넷을 통해서 은행 간에 송금에 쓰이고, 수수료는 낮고 정산 속도는 3에서 5초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리플이 이미 규제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이 미국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확보했고요. 리플은 지금 규제 친화적인 결제 인프라로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번 사태랑 정반대 축에 있는 접근이겠죠. 불법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리플은 오히려 합법적인 결제 네트워크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 펀드를 조성해서 기관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RLUSD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XRP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먼저 심리의 전염에 휘둘리지 마실 것. 이 뉴스 한 줄의 반응에서 흔들리면요, 항상 그 다음날 후회하게 돼요. 이 현물 중심 분할 매수 원칙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XRP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공통인 거고, 하락장일수록 불안할수록 이 비중을 천천히 나눠서 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두 개의 불길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개는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제재의 불길이고요. 또 다른 한 개는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 불안입니다. 이 둘 사이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겠지만 심리는 이미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가격보다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 리스크를 감추고 있고 누가 그 리스크를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XRP는 여전히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자산이겠습니다. 이 시장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냉정하게 구조를 본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고, 다음 영상 통해서 이런 흐름에서 XRP의 단기, 중기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매수 타점 전략까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우리 신사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실시간 지표들 타점까지도 포함해서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을 보면요, 정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것 같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들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가장 현명한 방법은 꾸준함 속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 진짜로 실천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투자 시장 자체가 솔직히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막상 하자니 손실 나고 또 마음이 흔들리겠죠. 특히 코인처럼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은 하루만 안 봐도 놓친 기분이 들어요. 그 불안감이 진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 자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달 날짜를 정해두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인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하십니다. 고점에서 무서워서 따라 사고 또 떨어지면 겁나서 손절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죠. 하지만 분할 매수는 그 패턴을 끊어줍니다. 누구도 시장의 방향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사면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중간으로 맞춰집니다. 결국에 너무 비싸게도 너무 싸게도 사지 않게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게 한 번의 승부가 아니에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 꾸준함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시간과 원칙으로서 버티는 사람이 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꾸준히 쌓는 사람이겠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수익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3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